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사람 통일이 먼저다. 사람 통일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장 앞장선 프로그램이죠. 이 시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요. 와, 신기하다로 시작해서 우리랑 똑같네로 끝나는, 그래서 동질성을 확인해서 더 기쁜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재미있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반도 번영연구소의 김형덕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형덕입니다. 소장님, 저희 프로가요, 되게 재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는 교양인 줄 알았더니 예능인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교양 차원으로 열었는데, 하다 보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일단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너무 재밌어요. 의외로 잘 하시고,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북한에서 예능 교육을 다 시키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재밌어요, 하여간. 네. 예, 저는 그것보다 김형덕 소장님 자체가 또 워낙 재밌으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냥 보통입니다. 예. 예, 보통입니다. 예. 특별히 이 시간에 모시고 나오는 게스트들, 나름대로 엄격한 자격 기준 적용하시나요? 여기 아무나 다 올 수 없습니다. 여기,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는 분도 간혹 있는데, 네. 거기서 나갔던 분들이 여기 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제가 섭외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면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일단 신뢰할 수 있는 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그게 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양해를 바랍니다. 청취자들한테. 예.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종편이라든지 다른 방송에서 만나는 북한 출신 분들보다 이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에서 만나는 분들이 훨씬 좀 진솔하고 네. 그리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이유가요. 사실은 사실에 기반하고 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럼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을 만든 거고 방송의 그렇죠.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좀 엔터테인 기능, 그러니까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몇 번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깐깐한 소장님이 또 오늘 굉장히 멋진 여성 두 분을 모시고 나왔거든요. 잠시 후에 오늘도 믿을 수 있는 북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이 또 모시고 온 두 분이요. 예,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눠봤더니 재밌으세요. 거침없으시고. 그래서 예, 오늘 방송 상당히 기대됩니다. 저도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 김종화 선생님이라고요. 네. 이제 보니까 여기 청진에서도 약간 장사를 하셨고 나중에 평성이라는 데 제가 살던 곳에서도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김희은 선생님인데 네. 김희은 선생님은 온송에서 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데가 저희가 이제 지도로 따지면은 무슨 도에 속해 있는 함경북도에 속합니다. 아, 함경북도. 네, 북중국경.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가요. 가속화되는 북한의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이 두 분을 모신 거죠. 예. 제가 이제 왜 이 주제를 왜 이렇게 잡았냐면요. 사실은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90년 이전에는 대체로 배급 경제였습니다. 네. 90년대부터 사실상 배급 경제가 마비됐고 그 후에 시장 경제로 전환이 되는데 실제로 시장의 기능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국가가 90%의 배급으로서 모든 걸 제공하고 나머지 부식물이나 어떤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시장에서 처분하는 거를 이제 시장이 보조 역할을 했죠. 국가 전체적인 경제를. 근데 지금은 북한이 반대로 시장이 북한 사회를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나 어떤 체제 변화 전환기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국가 배급이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끊어진 상태고 제대로 안 되고 그렇기 있죠. 때문에 사실상 예. 시장이 북한 사회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아직도 북한이 배급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인 줄 알고 있죠.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시장이 닫히면 국가가 섭니다. 근데 소장님은 이미 이제 20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소장님 북한에 계실 때만 해도 배급을 받던 시절이었죠. 뭐 간헐적이긴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배급 경제가 작동하던 때입니다. 특히 평양이나 평안남도는 대부분 작동됐고요. 저기 산간 도시들도 좀 늦게 주긴 했지만 배급이 줄 때입니다. 93년도 이전에.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상 마비됐죠. 네. 지금은 사실 배급 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평양의 일부 그리고 계층별로 나누어지고 실제로는 배급에 의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시장에서 북한 사회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저희가 장마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북한 정부도 어느 정도 자기네가 책임을 져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민들 사이에 장마당이 서고 서로 교환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사실은 묵인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분위기죠. 예, 그렇죠. 예전부터 뭐 장마당은 5일장, 매일장, 10일장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간해수공업에서 나오는 공산품 그리고 혹은 뭐 해외에서 들어온 약간의 그런 잉여 생산물, 잉여 공산품을 판매될 수 있었고요. 옛날에도. 그러면 그때는 몰래? 아닙니다. 합법이었습니다. 합법. 원래 북한이 시장 경제가 원래부터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규모가 확대될 뿐이지 시장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건 합법이었고 그러면 지금 장마당이 서는 것들은 저희가 얼핏 듣기로는 단속이 나오고 아닙니다. 지금도 시장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네. 시장에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는 거죠. 품목이나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두는데 그런 것들을 원래 하다 보니까 불법 상업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시장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가 용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 현재 북한 사회를 돌리는데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힘이 얼마냐? 저는 9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는 이제 아직도 배급이 있겠죠. 그런데 그 배급의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은 국소수기 때문에 배급 경제가 북한을 지탱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완전히 그 조직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장에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주의 형태들이 남아있어요. 강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북한이 운영되고 굴러가게 하는 그 동력은 시장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생하게 증언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 김정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도를 넘나들면서 상업행위를 했던 분이라서 이 사람이 완전 날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타도까지 다녔더라고요. 장사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김정화 선생님, 네, 도를 넘나들면서. 예, 제가 원래 군 출신이에요. 네. 일명 북한 육군 장교 김정하라고 해야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장교 출신. 여군 장교. 군 출신이다 나니까 제가 원래 날아다니는 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북한 장사, 안전 장사보다 달리기 장사가 더 돈벌이가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달리기 장사라는 게 도와 도를, 도를 나보고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진의 수산물이 평안남도 산간지대에 와야 돼요. 평안남도에서 또 그의 산물, 거기에 또 특색물이 또 청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돈 장사도 달러는 평양이 비싸고 청진은 달러가 쌉니다. 오히려 중국 돈, 위패죠. 위패는 청진이 비싸지만 평양은 또 쌉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지방과 지방이 교환을 해서 다니면서 그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이, 전문가 스멜.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는 게요. 사실은 이동거리가 넓고 그래야지 이게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매상으로 해서는 큰 돈을 벌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또 그런 큰 장사는 또 못했어요. 그만한 미천이 없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출신이다 나니까 사회 물결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시집간 그 농촌 지역에서 음식 장사에서 남새 장사를 한 2년간 하다가 이제는 조금 판 좀 벌려야겠네. 이래가지고 또 평성으로 날아왔어요. 그래 평성으로 날아와서 사촌 언니가 하는 한국 CD 장사 있잖아요. 그 CD 장사에 같이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또 한 1, 2년 하다가 또 망했어요.
그러다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퇴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청진으로 국경과 가까운 청진으로 들어왔어요. 청진에 들어와선 한국 옷 장사를 많이 했죠. 아니 그러면은 그 한국 CD와 한국 옷들은 중국의 상인들을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가장 근접해 있잖아요. 네. 건성이나 무산, 해령, 라진선봉 이쪽에서 상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권한의 행군이 들어서기 네. 전에는 1900년도까지만 해도 일본 상품이 최상이었어요. 왜? 청진 항해에서 일본하고 그 배가 많이, 무역배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길로 해서 일본 상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 상품을 가져다가 일본 사람들 옷 디자인이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다시 수공업으로 수선집에서 재봉으로 다시 재단을 해가지고 와. 그걸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옷은 재질은 정말 최상인데 옷 디자인은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길지 않으면 목이 길고 이러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전혀 안 맞으니까 그걸 우리 북한 사람들 디자인에 맞게 해가지고 그것을 장마당에 내다가 모델처럼 세워놓고 장마당도 자리 하나에 그 장세가 비싸니까 특히 음식 장사나 남새 장사들은 장세가 쌉니다. 그러나 남새가 뭐죠? 채소, 야채. 야채. 예. 채소. 자리세가 싸다 이거. 예, 그렇죠, 자리세 시장에 그 자리세가 싼데 이렇게 큰 장사하는 옷 장사라던가 가전제품 이런 장사꾼들은 장세 자체가 그 일반 그런 사람들의 장세보다 딱 2배로 오릅니다. 누구한테 내요 그 자릿세를? 그 장마당 시장 관리원들한테 내는 거죠. 장마당에도 그 위원회가 관리 있죠. 사무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돈을 내는데 그런 돈을 내는 게 아까우니까 이 장세 하나 자리 하나를 두 팀이서 교대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물건 튀러 갈 때는 이 장세 그 자리가 비잖아요. 네.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우리 거 한참 팔 때 얘네가 상품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야 우리 거 마저 팔아. 이러고 우린 또 다시 물건 가지러 무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자리세가 나오니까 내야 되니까 네.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북한에도 경제 개념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한 거죠. 아니 너무 똑소리 나요. 네, 이게 한국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북한의 배급 제도다.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정확히 잘 말씀하셨는데 배급 제도가 아니라 북한은 이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권한의 행군 때부터 이미 들어갔습니다. 권한의 행군 때 이런 말이 있어요. 3대 머저리가 있습니다. 3대 모절이요? 예. 아이, 생생하다. 3대 완전. 모서리가 예. 뭐냐면 량심 있는 사람이 가장 1등 바보고 예. 당에 충성하는 게 그다음에 2등 바보고 셋째 바보가 예. 정말 주는 것만 받아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3대 그런 바보 그 바보 이름이 그때 그렇게 나왔고요. 권한의 행군 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대체로 말하는 게 정말 바보들은 양심적인 바보들은 권한의 행군 때 이미 다 죽었다. 죽었다. 예. 아. 여기에서 정말 똑똑한 놈들은 튀었다. 탈북했다. 예. 거기에서 정말 중간중에 살 줄 아는 여우 같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남아있다. 이렇게 상부를 갈란 거예요. 어우, 저 같은 사람은 고난의 행군 때 굶어 그냥 죽었겠네요. 죽을 뻔했죠. 죽었죠. 어우, 저는 남한에 태어난 게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가 예. 이런 건 또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이 말씀하는 거는 뭐냐면 북한사의 규범에서는 국가가 규정하고 교양해 왔던 가치들에 반한 행동을 하는 거는 나쁘게 하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양심적이라고 교육시켰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그렇다고 양심이 다 없어졌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예. 당에서 예. 말하는 그 충성이 뭐냐면 당에 충실하고 수령 당에 충실하고 당적 양심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양심을 지켜야 뭐가 나옵니까? 굶어 죽으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음식 장사 시작할 때 우리 부략당 비서가 저번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제가 당원이었거든요. 저 21살에 입당해서 당 생활 10년 하다가 탈북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나 당원이란 게 장사하냐 이래서 내가 열이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부락당 비서하고 뭐라고 싸우냐. 당원은 떠돌아다니는 공기 먹고 삽니까? 당원들 먹어야 비당원들 앞에서 당을 위해서 덜고 앞으로 이 외칠 거 아니냐고. 메칼이 없이 비들비들해가지고 어떻게 외치냐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멋있다, 김정은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북한에서 살 뿐이 아닌 거죠. 야. 하여간 이분들의 그 장사 경험들을 들어보면 생생한 좀 구체적인 거로 말씀드리면 선생님 그때 당시 예전에는 매일장, 5일장, 10일장이 지역마다 특성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매일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매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안에 매일장은 시장 울타리 그 안에 매일장입니다. 그리고 1일장일 때에는 시장 밖에까지 농장원들이 쫙 길을 다 서요. 그러면 한 그 시장 그 주변 반경 1km가 다 장마당인 거예요. 그게 바로 1일장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다 그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한되는 게 바로 모내기철, 가을철. 이때는 이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을 농촌으로 이렇게 동원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렇죠. 제한을 하겠죠. 그런데 그 제한이 말이죠. 그 목구멍이 포도총이라고 막는 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희은 선생님은 김정화 선생님의 이 전문가 스멜에 밀려가지고 말 한마디 입도 뻥 못했어요. 저도 이게 언니가 말하던 것처럼 그 중고장사 있잖아요. 네, 중고장사 한국 옷장사. 예. 거기서 상표 잘라가지고 예.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는 온송이니까 국경연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여권을 떼가지고 중국에 가요. 친척집에 가서 이제 그분들이 입던 옷 그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집에 방문해서 이제 옷을 팔아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자기 식구들 입을 거를 챙겨두고 다 팔아요 한꺼번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품질이 좀 좋고 괜찮고 좀 디자인이 이쁜 거를 거기서 또 있어요 파는 사람들. 그거를 또 이제 청진이나 이런 데를 다 날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청진에서 이렇게 언송이나 무산 이런 쪽에 가서 회령, 주로 회령, 언송, 무산 여기 가서 받아오는데 옷을 받아올 때 우리는 상품 옷 하나하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집이 있어요. 화교집에들이 탁 채가지고 자 옷 받으러 왔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딱 자루채로 줘요. 그 자루가 10kg다 하면 10kg 그 가격을 주고 그러니까 20kg면 20kg 가격을 언니네가 가져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가 들어가서 이제 더 싸게 구입을 해서 이쪽에다 또 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중간 상인들이 다 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업행위를 하는 분들은 뭐 북한에 나가면 다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질 좋은 것만 이제 따로 챙겨서 배로 한 10배로 받을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것만 챙겨놓고 그냥 땡처리죠. 이제 땡처리해서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거를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횡재를 한번 딱 먹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완전 정말 바닥으로 꼬라 떨어진 적이 있고 한 번은 정말 횡재를 먹었는데 그 횡재 먹은 게 바로 순수 한국어 상품인데 양복 있잖아요. 네. 재킷하고 바지 그리고 비싼 이런 그런 옷들 세타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 그 자루 속에? 네. 근데 아이쿠야. 한 번은 우리가 잡았는데 뭘 잘못 잡았나. 순수 양말하고 딱 팬티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자루를요, 넘겨받기 전에 안을 열어보시지 않으신가요? 못 열어보게요. 왜 달아가지고 막 그걸 왜 못 열어보게 하는가 화교들도 여기에서 상품을 어느 상품 좋은 상품이다 이러면 그 좋은 상품만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돈이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이런 장사꾼들한테 마대를 이런 창고로 들에 탁 내줘요. 그래서 골라서 몇 마대 집어라. 절대로 열어 못 보게 그 아궁이를 주둥아리를 다 묶어놔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한국 물건인 건 되고. 알고 사는 거죠? 한국 물건 잡히면 땡인 거죠. 근데 잘못하면 중국 물건, 순수한 중국 물건 정말 정이꺼풀 같은 그런 옷 있잖아. 재질이 정말 나쁜 거. 중국 옷 한번 입고 어디 가다가 툭 넘어지면 빵꾸 납니다. 그게 바로 중국 옷이고요. 일본 옷은 빵꾸는 안 나고 재질은 좋은데 한국 옷, 일본 옷 재질은 좋은데 일본 옷은 우리가 수공해야 된다는 불편한 그 공정이 있어요. 그러네 한국 옷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옷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우리 같은 북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옷 스타일이 딱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수공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사실상 시장 경제로 국가를 체제를 운영하면서도 실제로 시장 경제를 합법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상업 행위를 하는 그 외부에서 그 중고 물건을 옷 같은 것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슈퍼갑인 거죠. 이분들이 여기다 넘길 때는 그 종류를 원래 우리 남한 사람 같으면 다 당연히 일일이 다 검사해보고 그렇죠. 사진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단은 북한은 생산 공급이 딸리는 나라니까 공급자 중심의 가압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여권 떼고 들어간 집들은 저희가 찾아서 이제 그 자전거 같은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가요. 한 120일 되는 데를, 200일 되는 데를 막 가요. 가서 막 이제 이 동네에 중국집에서 지원을 받은 집이 있냐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돈을 딱 주고 이제 물건을 딱 구입을 해서 와서 이제
거의 배로 보시면 돼요. 2만 원어치를 제가 물건을 구입했다 하면 그냥 4만 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본전 딱 놓고 2만 원을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건을 채워왔냐면 청진에서 우리 들어갈 때 자 일단 회사 아니면 언성이면 언성, 회령이면 회령, 무산이면 무산 그 역장 근처에 우리 주둔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척집으로 알록을 해가지고 보안원들 눈을 다 속일 수 있는 그런 친척집을 하나 아지트를 하나 마련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가져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그리고 네. 그 짐을 갖고 나올 때도 불법이에요. 그 보안원들이 얼마나 눈에 쌍심지를 켰는데. 그리고 일단 들어갈 때 보안원이든 보이존도 하나 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안에 아지트를 또 마련해야 되고 아지트에서도 무작정 학연의 집에 못 가요. 학연의 집도 감시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 갖고 나오는 사람을 보이존들이 뒤쫓아가서 또 탁 낚시거리 하거든요. 단속을 해가지고 그 뇌물을 받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연락망이 또 다 있어요. 그럼 그 완전히 그야말로 하나의 작전입니다. 작전. 그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데. 근데 그게 네. 북한이 이런 겁니다. 북한의 딜레마가 뭐냐면 시장 경제를 합법화할 경우에 네. 사실 이게 밑에 이미 시장회에서 운영된다고 북한 사회가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북한이 이걸 법제화하고 합법화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이 약간은 불법이 실제 암묵적 무기나에 진행됐을 때 그게 그 주변에 붙어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이지도원, 경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행정 단속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속된 말로 모골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기생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북한 체제가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거예요. 김정은이가 하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관리자 계층들이 그걸 결사적으로 망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북한 시장 경제가 좀 더 앞으로 나가려면은 이 남북 관계가 좀 활성화되고 북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 자체가 이젠 이건 아니다는 게 단호함이 생겨야 많이 돼요. 깨어있죠, 이제는. 네. 이제 근데 이제 깨어있죠. 실제 그것이 이제 외부하고 연결되면서 강화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제 어쨌든 뭐 장사를 위해서건 어쨌건 외부인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생각이 많이들 달라지시잖아요. 예. 기존의 북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혹시 거기서 그래서 북한에서 2000년대 이후부터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김정은 체제 이거에 대한 그런 불만이 지금 사람들이 생기기에 대한 그 기초 바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나? 바로 시장이죠. 시장부터 자본주의 경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난의 행군 때 시장을 떠나서 시장이 솔직히 북한 주민들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개인주의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 정신이 강해야 북한이 그 사회주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첫째도 둘째도 북한이 요구하는 게 집단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선 개인주의 정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개인주의가 곧 자본주의 경제로 되고 그 자본주의가 우리 가족 내 개인인데 뭐 당과 충성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에서 내리는 독재 정치 거기에 복종은 합니다. 왜? 그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니까. 복종은 하되 네. 가슴 속에는 내 개인주의가 차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확대는 북한 주민들의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하게 네. 되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왜 첫 시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돼서 사실은 계속 남한 문화라든지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해야지만 변화가 된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장에서 혹시 우리가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장에서 그 매대를 열 수 있는 게 조건이 있는 겁니까? 특별히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죠. 돈이 한 자리를 사는데 돈이 자리세를 내는군요. 자리세를 여기로 내야 말하면 돼요. 임대료를 내는군요. 네, 임대료 내야죠.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비싸요. 제가 한 자리 얻었던 게 그때 2만 원에 주고 샀거든요. 그때 돈 2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장사 미천이 없어 장사 못하는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02년도였죠. 2002년도. 그러면 그때 노동자 월급이 한 2,000원 할 때니까 한 10배. 그럼요. 1년치 월급이었군요. 네, 엄청 한 달에 비싸거든요. 내야 되는 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아니. 그 자리를 구입하는 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죠. 보증금 형식으로 그 자리에 대한 보증금을 일단 2만 원이란 돈을 내고 그리고 매달 여기에 빠져나가는 또 월세 같은 그런 장세가 있습니다. 자리세 돌려줍니까? 나중에 그만둘 때?
자릿세에 대한 그 보증금은 돌려준다고 들었어요, 저도. 저는 네. 돌려 못 받고 그냥 왔어요. 바꿔 오시지. 근데 지금 최근 북한 시장에서 이 자릿세를 기존에 150이던 이 자릿세를 지금 300, 500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한 달에. 그렇게 되면 500이라는 게 달러 얘기하는 아니요. 북한 돈으로 500원. 300원 300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150원이던 이 장세를 지금 500원까지 올리게 되면 그냥 자릿세가 한 200원까지 올려서 주민들이 지금 더 아우성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물자 자체가 중국에서 일단 겨도 거기를 거진 차단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일용품 그러니까 생활용품들이 거진 다 100% 중국에서 다 들어왔는데 이걸 지금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돈 가지고 물건 가지러 간 사람들이 돈을 남겨갖고 다시 돈을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졌다고 그래서 합니다. 화폐 계약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지고 있던 돈이 종이장이 된 거예요. 아니 화폐기업보다도 지금 그 물건 자체를 세간에 통과하는 걸 지금 북한이 제한을 해버렸어요. 중국도 제한을 해버렸고 북한이 제한한 게 아니라 중국이 먼저 제한을 해버렸거든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관계가 좀 안 좋게 그렇죠. 지금 변져가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한해버린 데다가 시장 자체에서 시장 장세를 지금 올리니까 장마당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막 아우성인 거예요. 우리 뭘 먹고 살라고. 그러지 않아도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물건이 없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장세까지 지금 올려버립니다. 물가가 올라갔다고 장세를 지금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 물가에 연동해서 그 자릿세를 올렸군요. 예. 그러니까 장사꾼들은 더 아우성인 거죠. 이 물가가 올라간 게 지금 있는 물건이 기존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더 비싸게 가져온 물건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사실 뭐 지금 북한이 우리가 정치 체제가 달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선거 해봐나 마나 그 북한 정부는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불만이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나는데 북한은 이제 선거가 없으니까 다행히 공산당이 버티는 거네요. 그리고 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은 제한이 있습니까? 품목 제한이 너무 많죠. 어떤 품목? 첫째로 군품은 안 된다 하지만 군수물자. 예. 군수물자가 왜 안 된다는 군수물자가 대체로 뭐 있냐면 군복, 군화적, 군신발. 그러니까 왜 군물품이 여기에 시장에서 거래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북한의 사회의 그런 옷보다도 군옷이 되게 재질이 좋아요. 그리고 신발도 이런 군수품 공장의 그런 사람들도 식량을 못 받으니까 그 군품을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철저히 단속합니다. 근데 그건 옷장사꾼들이 이 밑에다가 다 깔아놓고 다 와서 눈치 싹 보다가 이 사람한테 있을 듯 싶다 하면 화적 있어요. 옷장사들은 화적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있죠. 응. 옷장사들은 거의 다 그러면 그게 있어요.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방금 뭐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죠? 화적. 화족. 화적이 지화적. 군대 신발을 군용 신발. 지화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지화적 구두처럼 된 거는 또 구나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군복에 장교 군관복 있어요. 병사복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병사복은 여기서 말하는 병사들 사병복. 사병복이고 군관복은 여기서 말하는 장교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옷들을 사실 민간인들이 입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요. 근데 민간인들이 민간인들이 다 많이 입어요. 돈 주고 구입해서 입어요. 입어요? 네, 근데 그걸 내다 파는 것 자체가 시장에선 철저히 단속이 돼 있고 일단 군품이 그렇게 돼서 단속이 돼요. 그러면 군인들도 돈 좀 집에서 고향에 와서 집에서 엄마 보고 나 군복 한 벌 좀 사입자 이러면 엄마들이 부대에서 제대로 공급을 안 해주니까 시장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사입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갈 때 이렇게 입혀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나와서 사입어요. 사비로 북한이 사입어요. 국가에서 군인들한테 군복을 제대로 못하니까 시장에서 자체 조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북한 경제가 지금 시장에 의존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죠. 그리고 혹시 그 세금에 대해서 불만들은 없습니까? 그 세금이라는 게 자릿세인데 일종의 남한으로 말하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죠. 예. 당연히 많죠. 근데 그건 뭐 저항은 없습니까?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내면 그냥 밖에 나가서 하라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쫓거든요. 하지 말라고, 차리지 말라고. 그럼 그냥 그게 이제 상황이 안 되니까. 밖에서 장사하는 것을 대체로 북한식으로 말할 때 메뚜기 메뚜기 장사라고 장사.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앉은 자리 장사꾼들을 정말 부러워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펴놨다가도 공식적으로 이제 앉아서 오면 장사하니까. 보이브나 그 사람들이 오면 후닥닥 사가지고 뛰어야 돼요. 아니 우리도 옛날에요. 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메뚜기 같이 뛰어다니면서 팔았어요. 지금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예. 합법화가 안 돼서 남한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허가- 그것도 잡히면 봐달라고 그냥 담배 있잖아요. 북한에는 고양이 담배라 그게 제일 비싸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막대기씩 갖다 바치고 좀 제발 봐주라고.
근데 남한하고 너무 닮았어 그러면은. 예. 근데 남한은 바로 과태료를 물게 만들어버리죠. 빼앗아 가버리죠. 남한은 아주 과태료 못 버리죠. 그거는 뭐 북한은 뺏을 게 없으니까. 받으니까 공공연히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근데 북한은 우리는 이제 법적 규제로서 그걸 해결하는 거고. 그렇죠. 남한은 이제 시대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시대차가 있으니까. 네. 시대차가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씩 우리 양상은 달랐습니다. 남한은 이제 이제는 이제 뇌물을 못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나라가. 네. 그러니까 이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고 북한의 경우는 지금 뇌물을 통해서는 무마하는 거죠. 그죠? 중간에서 가르쳐줘 그거를. 네, 중간중간에 또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그분들은. 근데 혹시 지금 공무원들도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북한도 그 보안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생존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은 좀 너그럽게 봐주셔야 돼. 남한에 오셨으니까. 혹시 북한에서 금지 물품 같은 거를 잘못 판매하거나 이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은 일단 저희 사촌 언니 같은 경우에는 평성에서 그 한국 CD를 장사하다가 단속이 걸렸을 때 일단 그 물건을 다 받쳐요. 회수. 그 회수하는 것을 찾겠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그러면 그걸 다 회수하고, 그리고 본인의 몸값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 그만한 장사를 했으니까 너 깜빵 들어가, 교화소 가,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몸이 풀려나게 해서 그 몸값에 한한 그런 돈을 다, 장사 미천을 다 거기다 꼬라박는 거죠, 집제서는. 그러니까 뭐, 뇌물을 통해서라도 무마시키군요. 근데 뭐, 사람 사는 데니까 거기나 여기나 그런 거는 참 비슷해요. 이제 방법이나 양상이 시대별로 다르긴 하는데, 뭐 예전에 남한도 뇌물이 많이 나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양상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남한도 60, 70년대 그 자료 사진들 제가 보니까 정말 북한하고 닮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요. 같은 예. 민족이라고 한국 그런지. 물품을 못 팔게 해요. 공공연히 못 팔게 해요. 그래서 그 상표 같은 걸 다 자르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근데 이제 수요는 어떻습니까? 상 물건에 대한 수요는 그게 어떻습니까? 최고죠. 수요가 엄청 네. 최고예요. 와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한국 물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물품인데도 잘라가지고 이거 한국산이라 그러면 그냥 없이 그냥 속여서 예, 파는 없이 거죠. 그냥 다른 거 중국산이 10,000원이라면 똑같은 제품도 10,000원이라면 한국산은 20,000원이라도 다 사가거든요. 그렇게 수요가 높아요. 여기에도 지금 순서가 있는 게 중국산을 이제처럼 한국 옷이라고 가짜 속여서 파는 거는 자기 앉은 자리에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장마당 그 앞에 가서 길가에 서서 팔아요. 그렇게 되면 길가에 자기 앉은 자리에서 팔게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찾아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마당 밖에서 서서 이 옷 사라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한국 옷이라고 거짓말 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구하고 한국 옷 팔 때는 우리는 그 상표를 한국 옷 상표를 잘랐잖아요. 그럼 보안원들이 와서 그 자른 자리를 또 다 헤집어 봐요. 어떻게 하나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 부정부패 그 뇌물이 문제죠. 그 상표 자른 자리를 너무 뒤집어서 우리는 거기다 또 중국 상표를 가짜로 붙여놔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 그 자리를 해떡 뒤집어 보이면 딱 한국 상표 알아볼 수 있게 또 잘라주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상표인 거 말하고 또 그리고 한국 상표를 굳이 그렇게 안 보여도 한국 옷은 재질하고 옷 디자인부터가 달라요. 딱 나보면 전 한국 옷이다. 이러면 바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가 입고 나갈 때 그 장에 앉을 때 일단 우리가 한국 옷 하나씩 속에다 먼저 입어요. 그리고 거기다는 보통 잠바들 탁 걸치고 아줌마들 입는 일반 잠바들 걸치고 그랬다가 안에서 싹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하나 들어오면 이짝에는 한국어 여짝으로 하나 들어오면 이짝에는 일본어 사가는 사람이 뭐 이제 이런 일단 랩스를 봐야 되니까 입어보라 그래요. 매대에서 일어나서 입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또 입어보고 이제 괜찮다고 돌아도 보고 이러면 여기나 비슷하긴 하죠. 그런 거는. 네.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물품이 어떤 건가요? 옷이 가장 인기가 많나요? 아니면 옷이 제일 가장 인기가 있죠. 옷도 가장 인기가 있지만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색다른 음식들 있잖아요. 뭐 어떤 예를 초코파이 들면 같은 거. 예. 북한이 그때는 지금 초코파이 저희 경제 없었는데 때문에 저희 경제 때문에 초코파이가 그때 설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006년도에 설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초코파이를 몰랐어요. 이게 초코파이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청진시장에 2006년 봄에 청진시장에 과자 하나가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그때 엄청 비싸게 불렀거든요. 네, 그 과자 하나요. 하나 값이면 거진 한 2, 3일 먹을 식량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미쳤냐 무슨 과자가 이렇게 비싸냐 이랬는데 탈북하고서야 그 과자가 초코파이였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주장하는 게
뭐 우리가 포탄도 중요하고 삐라도 중요하지만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보내고 초코파이를 보내면 그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북한 사회에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유통기한이 있어서 썩으니까 그건 안 나눠줄 수가 감출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다 나눠져 해서.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탈북자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시기에 탈북했는데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음식 장사나 이렇게 과일 장사꾼, 채소 장사꾼 이런 데서도 비싼 과일들만 파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자체는 가격이 너무 차원이 다르니까 딱 자리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절에 거기 가서 물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과일을 파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정말 우연한 기회에 누가 알아봐달라 해서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비싸서 내가 미쳤냐 이러고서 내가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 과자가 거기에 나온 지 오래됐다는데 저는 처음 알은 거죠. 그때. 네. 초코파이가 사실 한류를 불어넣는 그 아주 큰 동력이네요. 배고프면은 양반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혹시 장사를 하시다가 거기서 장마당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재미나는 일이라든지 뭐 좀 웃기는 일이라든지 손님들 때문에 많이 싸우죠. 싸우는 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럼요. 내가 이제 나한테 먼저 와서 얘기를 하고 이 가격을 다 흥정했는데 또 옆에 사람이 내가 조금 더 싸게 줄 테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가면 되죠. 아니에요. 그러면 싸워요. 그러면 싸워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사람이랑 흥정을 했고 나한테 돈 지불하고 살려고 했는데 네가 왜 옆에서 내 손님을 채갔냐 이러면서 싸움이 나죠. 그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그럼요. 거죠.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막 취급하고 싸우죠. 손님 앞에서. 아 손님 이제 못 적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야 그런데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계속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상이에요. 흔히 일어나요. 자주. 예. 야, 근데 남한의 시장은 어떻습니까? 남한에서도 그런 거 손님 뺐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은요. 직접적으로 싸우질 않잖아요. 그냥. 그냥 서로 어떤 방식으로 복수하겠죠, 남한도. 안 좋게 생각은 북한 같은 하겠죠. 경우에는 왜 굳이 싸우기까지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함경도 사람들이 세서 함경도 사람들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평성, 문덕, 사련, 해주, 가수 다 싸웁니다. 장마당 그 아줌마들만큼 강한 아줌마들은 없습니다. 북한에는. 근데 왜 그게 생존에 관련되니까 내가 그렇죠. 오늘 이걸 하나 팔아야 옥수수 한 킬로라도 사가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그런 생존이 극박한 그 생존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극도로 나오는 거지. 그럼요. 그 사람들 근본 자체가 너무 그렇게 과격한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 세상에 북한의 그런 각박한 세상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온 거죠. 어찌 보면 그것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저렴하게 사고 싶죠. 내가 이 가격에 흥정을 했는데 이제 옆에서 지나가면서 나 옆 매탁이니까 이쪽에서 더 싸게 주겠다 이러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 파는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쌈 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렇게 재미난 일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연애 얘기도 하고 좀 가끔 그랬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좀 센세이션한 일들이 없습니까? 시장에서 가장 재미난 일이 꽃제비들하고 장사꾼들과의 싸움입니다. 쫓기는 싸움. 꽃제비들, 소매치기들 이런 애들 때문에 자파 장사 같은 경우에는 자파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 구물을 찌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하나 보자고 하면 잠깐 보세요. 야! 하고서 넣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그 시장에 많이 모이는 겁니다. 중간에 제가 그리고 음식을 막 금방 두부밥이라던가 인조고기밥 왜 북한식 음식 있잖아요. 네. 음식을 그 자리에서 사서 하는데 바로 딱 채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먹지 말래요. 앉아서 이렇게 숨기고 먹으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내 음식을 사 먹는데 이렇게 버젓이 못 먹는 게 그게 진짜 슬픈 현실이고 어떤 때는 그 음식을 채가다가 안 뺏기니까 딱 잡아요. 그러면 그 양념이 있잖아요. 두부밥이라든가 이런 북한은 양념식 음식이 많거든요. 그 양념이 그대로 쫙 널려지면 이 손에 쥔 사람이 그대로 얼굴에 양념벼락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무래도 음식 같은 게 시장에 많으니까 이제 불우한 청소년들, 우리로 말하면 가출 청소년들인데 부모가 없고 이런 애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예전에 90년 이전에는 꽃제비라는 게 사실상 불량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이후로는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가난하니까 거기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실제로 뭐
그게 이제 관리는 보니까 행정 그 지도하는 분들도 나오시고 시장 관리위원회도 있고 보안은 우리로 말하면 경찰도 있고 심지어는 보위부까지 거기에 나와요. 장마당 보니까 순시천찰하던데 그분들하고 뭐 결탁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없습니까? 아니요. 그분들하고 결탁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특히 장마당 담당 보안원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아, 예. 그 보안원을 직접 뛰고 있는 아줌마들이 가장 제 딴에는 너무 소리를 치는 거죠. 유세를 떨고 거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두력 노릇을 하자고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같은 장사꾼들끼리 그게 제일 얄밉고 그 보안원에 딱 교체된다 하면 그 여자는 그 장마당에서 아웃이 되는 거죠. 근데요, 나만 해도요, 정치에 잘못 줄 서면 아웃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 북한의 장마당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안원이 오면, 보안원이 온다, 장마당이 끓는다, 이러고 장마당이 다 들고 뛴다는 식으로. 네, 그 메뚜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장마당 보안원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장사꾼들이 다 그 다음에 긴장돼가지고 순간에 그 자리에서 수습이 다 돼요. 눈빛 하나 가지고 수습이 다 돼요. 그렇게 북한 사람들이 눈치 하나는 정말 빨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도 상업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눈치가 빨라야 생존하게 돼 있는 구조가 돼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예. 당연히 단속자가 나타나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하고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야 되죠.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합법화된 공간이지만 제한 품목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우리도 제한 품목을 다루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이 그걸 가지고 또 사회를 이렇게 통제해나가고 통치해나가는 거죠. 예. 네. 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얘기에 빠져드는데,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도 비슷하신가 봐요. 남한도 싸운대잖아요. 근데 지금 대단하시다고, 결혼은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네, 저는 한국 와서 결혼했고요. 저 사실은 북한에서 군복무 10년 마치고 그리고 연애로 결혼을 했댔어요. 그러다가 그 결혼 생활이 좀 경제적으로 좀 안 좋고 그리고 조금 불상사가 있었어요. 아기가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제가 바로 탈북을 한 거죠. 혼자서? 네. 예. 그리고 탈북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 남편하고 결혼해서 지금 3살짜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사면 됐어요. 네. 우리 김희은 선생님은 또 가족 전체가 오셨다고. 다 같이 오셨다면서요. 예. 4살짜리, 7살짜리 애기들 데리고 눈밭 그 두만강 건너서 왔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 글쎄 네, 이제 얼마나 중학생이 됐죠. 그러면은 사실 그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이제 남한에서 다니기 그렇죠. 시작한 거죠. 네. 교육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는 그래도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엄마와 점점 정서적으로 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아이가 되잖아요. 네, 사춘기라 조금 그렇긴 한데 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여기서 와서 다 해장 다 해봤고 애들 둘 다 해장 다 나가서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네. 잘 적응하네요. 근데 의외로 그게 이제 이해가 저는 되는 게, 이제 반에서 회장하는 게 사실 저 치맛바람은 없을 것 같고, 저분이. 치맛바람이 없는데 회장했다는 거는 그 애들이 똑똑하다는 걸 말해주고.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남한 사람들이요, 미국 이민 가면요, 의외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소수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나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미국 가면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 백인들 속에서 이름을 나타낸 사람이 꽤 많아요. 그처럼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참고로 저희 딸은 아빠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강산에 데리고 갔다 왔어요, 다. 그래서 애들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물론 뭐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싫어해요. 호감 가는 지도자는 아니래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아마 애들은 기억을 못해요. 네. 그때 너무 어려서 왔었고 그렇죠.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오히려. 네. 그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물어보면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유치원 때부터 적응을 했으니까 이제 말투도 다 빨리 바꿨고 그러니까요. 애들은 금방 적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나 자기 부모가 북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둘 다 운동을 좋아해서 둘 다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뭐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소개 좀 시켜줍시다. 제 둘째 딸이 축구 선수입니다. 아, 여자 축구 선수요? 학교에서 여자는 한 명이에요. 다 남자예요. 근데 축구 선수예요. 선수는 아니고 저희는 그냥 야. 취미로 좋아해요. 예. 이게 다 이게 와서 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여간 뭐 시장에서 선생님들이 겪었던 애환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재밌을 때도 있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시장에서 재밌을 때는 이윤을 남겼을 때가 재밌겠지만 아니 근데 그렇게 악착같이 횡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횡재가. 악착같이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시다 온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도 여유는 없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죠. 아. 네. 그 평민들이 죽을 먹고 산다 그러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네. 그렇게 벌어도 그게 뭐 그렇다고 풍족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도 시장에서 매대를 열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왜 항상 이렇게 허덕허덕 해야 될까? 그게 왜기냐면 우리가 한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그대로 다 못 받고 보안원이 와서 뛰어가고 보이지돈이 와서 떼가고 순찰대가 와서 떼가고 하면 장사꾼들이 앉아서 하는 소리가 오늘 받은 이익을 순찰대라고 해서 와서 담배 한 강 사달라 하고 보안원은 와서 뭘 달라 하고 관련이 또 와서 뭘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장마당 그 안에서도 그게 하루 시장이 끝날 무렵이면 그게 한 바퀴가 쭉 돌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부정부패 때문에 실제 노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떼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네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또 그게 부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자체도 자기 월급을 정확히 못 받으니까 그거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바라보면 북한은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40년 정도 뒤를 돌아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여관 앞에서 경찰들이 뇌물 받고 눈 감아주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윤락 같은 거 행동을. 그리고 뇌물 받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한도. 제가 93년도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일반적으로 많았어요. 역전 앞에 가면. 그게 남한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그랬으니까 40년 전엔 더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라는 게 다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현재 시점에서 자꾸 정죄하기 시작하면 북한엔 답이 없어요. 다만 현재 북한은 우리의 과거 사회를 하고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북한하고 남한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류를 하는 과정에 그 북한도 그것들이 자신들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인식하면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법제화되는 과정들을 거치면 그분들의 삶이 좀 개선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이 뇌물 밟는 게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남한하고 자꾸 이제 교류를 하다 보면 남한엔 그런 게 없어졌죠. 비교의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북한도 그 뇌물 못 받게 할 겁니다. 남한도 참 없어졌다고 단언하긴 좀 쉽지. 그렇죠. 물론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들이 없으면 북한에서는 그 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더딜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북한 사회가 외부와 교류하고 그리고 외부의 문물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게 환경을 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나쁘다, 정죄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외에 장마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건들이 한국산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국 물건이 이렇게 좋은 거다라는 걸 아신다면 네. 남한에 대해서 인식 자체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남한의 막연히. 인식을 북한에서는 백성들은 그전에는 백성들한테는 우리가 잘 사는 교육을 할 나라다. 때 교육을 할 때 헐벗고 굶주린 남녀교통포들 이랬거든요. 네네. 저희 때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교과서는 그게 사라졌어요. 왜? 이제는 주민들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휴대폰이 발전됐고 또 탈북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네. 탈북자들하고 그 연결이 지금 아직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소식통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많이 변화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북한이 왜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분명히 시상에서랑 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결과가 없냐. 그것은 그러니까 북한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월급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가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뻤고 가장 정말 내가 뿌듯하고 가슴이 먹먹했던 게 내가 한 달 일한 월급 125만 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군사복무 10년을 해도 나는 옥수수 30kg밖에 못 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장마당 농사 1년 내 거 365일 망가동을 일해도 가을에 가면 분배가 빵입니다. 장마당 나와서 열심히 장사를 해도 그 리드금 보아는 보이지도 않들한테 다 떼이고 나면 난 옥수수 한 킬로나 데워버려요. 그것이 북한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 경제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우리의 대가가 손에 쥐어지는 거. 이거의 뿌듯함을 북한 주민들이 안다면 북한도 반드시 변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화 선생님 지금 125만 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금액이요. 네. 남한 내에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임금 노동자들에게.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는 북한 그 월급도 못 받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월급 받는 것 자체가 감동일 수 있지만 여기서 살다 보니까 여기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력한 만큼 노동자가 그대로 가져가진 않거든요. 자본가에게 분명히 착취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그 부분을 그럼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앤섬의 탈북에서 제가 생계비 45만 원 가지고 제가 1년 살았습니다. 네.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살았냐?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산회계 공부라는 거는 낮에 배운 거 저녁에 집에 와서 복습해야지. 그 저녁 시간 복습 시간을 떼고 내가 알바를 하면 내가 육체가 망가지면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앤서맨 알바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니까 1년 동안 그거 공부할 때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에 그 45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20만 원 가지고 공과금 내고 10만 원 가지고 좀 보험금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생활비를 쓰는데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왜? 복지가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김치 주고 복지관에서는 쌀을 줍니다. 굶어 죽을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저도 지금 수입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신랑도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그 수준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그 수준에서 내가 아끼고 전략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지금 자기의 그 주변에 다른 조금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나를 비하거든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내가 비하면 나는 당연히 낫죠. 그러나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나를 비하면 나는 지금 행복한 거죠. 나의 행복 지수를 높은 데 정하냐 어디에 정하냐 내 수준 내 눈높이에 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남한 사회에서 한 20년, 30년 지나는 체화된 남한 사회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네.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걸 저는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네. 근데 이분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분들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예. 뭐 좀 더 가볍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뭐 학창 시절 워낙 어렵게 살아서 사실은 이렇게 내가 가끔씩 그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뭐 그 돈이 액수에 상관없이 참 감사한 일이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 생각하거든요. 아마 김정화 선생님도 그 차원이 아닐까. 그럼요. 예. 아나운서님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좀 다른 거지.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할 때 1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될까 굉장히 좀 이제 부담이 많으신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2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유 아까운데 우리 김희은 선생님부터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예,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 이게 인터넷 방송한다 해서 되게 떨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지 되게 고민도 많았는데. 네. 아니, 순진하신가 봐. 얼굴도 빨개지네. 귀여우세요. 네, 그냥 제가 살던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네.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전문가 김정화 선생님. 여기는 예. 한탕 하던 분들이 있어서 그냥 아주 세게 미는데요. 날아다니시던 우리 네. 김정화 선생님. 저는 오늘 이 방송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방송 출연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방송 출연, 예능 방송 출연을 많이 하다니까 시청자들의 소감을 내가 방송할 때는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방송하는 걸 시청자분들이 시시각각으로 댓글 올려주는 걸 그렇죠. 듣는 게 이게 은근히 짜릿함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김정화 선생님 되지 않겠지 모르겠습니다. 욕심 나셨어요 지금. 아유, 예. 생각으로 정말 짜릿해요. 예. 또 나오시겠다 그러면 곤란한데. 네. 저는 이분들이 사실 아직
한국에서 사신 10년이 안 되셨거든요. 그럼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의 생각이 또 어떻게 달라지실지 꼭 한번 만나서 더 얘기를 그럼요.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봐야죠. 예, 오늘 우리 그 가속화되는 북한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고 살아있는 이야기 해주신 우리 김희은 선생님, 김정아 선생님, 그리고 김영덕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형덕의 묘양산 전망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